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도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도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딜 가든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예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이러는데 의원님은 좀 아세요? 제가 알면 그 미아리에다가 돗자리 깔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설들 추측성 보도들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요. 예. 정말 완벽하게 보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추측이죠. 네. 일단 경찰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틀 전에는 공지가 나오는 건 분명하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미 경찰은 다 준비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청별로 출동해야 될 경찰들 다 준비돼 있고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이라도 고지하고 내일 오후라도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국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잖아요.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국가적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정도의 말미는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늘 공지하고 내일 할 수도 있는 거다. 아직 이번 주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쟁점별로 사안별로 충분히 다 연구가 돼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헌법 연구관들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결문을 써놨을 거예요 이미. 네. 사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론 종결로 22일이 지났으니까 오늘 23일째네요. 왜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워낙 이게 중차대한 사안이고 국민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전부를 갖다 부인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 탄핵 주문 파면한다고는 주문에서는 일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차후에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라도 철저하게 합의해갖고 판결문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파면이라는 큰 결론은 났는데 그 사유를 적는 과정에서 좀 다듬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다듬고 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좀 높은 가능성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이번 주까지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아니 문구 다듬는 것만으로 이렇게 끌겠어? 이렇게 혼란이 심한데 그래서 혹시 큰 결론은 정해졌는데 문구 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큰 결론조차도 경론 벌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주변에 그 많은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큰 결론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얘기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과의 문제, 또 이재명 대표의 그 형사재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문제 이렇게 결부짓는데 저는 그건 관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 대표의 형사재판과 연결질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냥 법리대로 판단할 것을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국민적인 그 갈등과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성호 의원의 의견은 좀 분명하신 것 같고 다만 조금 답변을 민주당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다양한 시중의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일각, 특히 국민의힘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그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부분은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헌재가 머리가 복잡한 거다. 탄핵 사유의 90%는 내란 혐의인데 그게 만약 형사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되면 탄핵 심판하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경론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좀 무도한 권력욕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그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되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속 취소 문제를 갖고 이게 공소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구속 취소에 있어서 핵심은 구속 날짜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자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 변호인의 주장들 수사권 관할권 문제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런 걸 좀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당연히 검찰이 항고할 것을 전제해 갖고 제가 보기엔 판사가 구속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질 않았어요. 내란죄 수괴로 구속되었던 분은 풀어줬던 겁니다. 저는 그런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상황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염두에 두고 공소기각 얘기하는 건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뭐 제가 아는 많은 전문가들이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의원 주장은 이제 결론 자체가 지금 안 난 거다 이런 주장인 거고 또 이런 주장도 있더라. 결론은 났는데 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이 지금 태기에 영향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선거 기간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의 2심 선고를 하는 게 법원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그런 정도로 정치적인 결정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재명 대표 개인적 어쨌든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범죄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여당 인사들의 생각처럼 그런 판결이 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여기서 무죄가 난다든가 또는 뭐 후보 자격을 상실과 관계없는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또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앞이 될까요? 뒤가 될까요? 혹은 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가능하면 빨리 헌법재판소가 앞쪽으로 혼란을 그래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거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분히 결과를 좀 기다려 보죠. 그나저나 어제 심야 의원총회 하셨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어찌할 것인가,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주 이슈였는데. 결론이 지도부에 일임한다 이렇게 났네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그 탄핵 찬성과 반대가 좀 팽팽히 맞섰는데 역시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고려들이 있겠죠. 그런 좀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갖고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해라.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사실요. 22명 정도의 의원이 막 격론을 벌였다고 의견 해바라게 이야기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럼 어떤 상태에서 지도부로 일임한 거예요? 또 초재선 의원님들 중에는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책무 중 가장 큰 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상목 대행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걸 좌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탄핵하자라는 의견도 원칙대로 있었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다만 또 일부 국민들은 일부 의원들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건 쉽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은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게 명백한 그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이게 뭐 민주당이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신속한 이런 탄핵 국면의 종결 또 이 경제 민생의 이 불안정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사회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순서예요. 민주당이 또 발의하고 의결하고 네. 또 새롭게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데 그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유보해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는 어제 그 안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별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고발한다고 바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 통합이나 또 국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시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이 뭐 최고위에서도 쏟아지고 의원총회에서 쏟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국민적 분노 왜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라고 하는데 임명 안 하고 있어? 뭐 이거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국민적 분노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그 수위가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것은 좀 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런 측면이죠.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대통령인 내란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이것도 어떤 헌법적인 문제긴 하겠지만은 뭐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다만 좀 이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국가 안정을 위해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뭐 몸조심하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뭐 몸조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좀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들으셨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부추기는 선동 행위다. 테러리스트 IS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신동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요구했는데요. 혹시 뭐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 갖고서 뭐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종 집회에 나가갖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또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 지금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부터 그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야말로 테러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도 이 말이야 좀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정질서가 대통령에 의해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한 좀 뭐 강력한 지적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야 다 조금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 말의 수위들이 선을 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그 인공지능 공개 토론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가 국민의힘과 토론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박사와 대담하는 걸 두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한 게 또 문제가 됐었어요. 파장이 일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안철수 의원답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출마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점잖은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어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인데 너무 과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갖고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다 그 위에 과정에서 다 밝혀졌는데 그런 상황을 갖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건 저는 안철수 의원답지 않고요. 저는 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본인한테 좋을 거 없는 그런 발언이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도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네네. 사회적 혼란도 대단하고 네네. 갈등도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이 상황들을 그게 여든 야든 좀 차분하게 다독이고 안정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말의 수위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서로 좀 역지사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든 나면은 또 수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갈등과 분열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MBC 단독 보도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열흘 뒤쯤에 경호처 직원한테 김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이게 영장에 써 있다 그래요. 이것도 어제 이제 참 지금 말의 수위들이 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사실 좀 믿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도 인류 국가의 대통령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무리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런 말하는 건 매우 품격 떨어지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고 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저는 뭐 진짜 그랬다고 하면은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다 사과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사건들, 뭐 최상병 특검들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돼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조차도 명태균 씨 관련해 갖고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때문에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뭐 총까지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저는 뭐 혹시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빨리 사과하고 수습하는 게 좋겠죠. 네네. 지금 사과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좀 사과하시고 안철수 의원도 사과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사과하시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하게 가면 안 돼요? 아까 이재명 대표는 또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 문제는 저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얘기였으니까 누구나 들어도 그런 문제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한 테러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사의 이 말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 원수의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게 참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데 저는 걱정이 선거 이후의 사회적인 혼란, 분열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서로가 어떻게 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이런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정치권의 큰 숙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워낙 또 이 신중하신 분이고 사회 통합 중시하시는 분이고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엔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까요? 선제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거에 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유감 표시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하겠다. 그 이유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그 갈등과 분열 상황에 빠져들지 말아라라고 이런 선언을 빨리 하셔야겠죠. 일단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선거 후가 아니라 선거 전에 좀 그렇죠. 선거 전에 선제적으로 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만약 판결 선고가 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누구도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단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종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유를 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야가 대화하고 다시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분의 행태를 봐서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거 후에 혹시 이제 탄핵으로 결정이 나면 파면으로 결정이 나면
불복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정면으로 불복 메시지를 낸다기보다도 네. 사저로 돌아가 갖고 그 지지자들을 다시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은 예. 조기 대선 국면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뭐 지지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그런 행태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선 국면에 윤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서서 지금은 사실은 관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외부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대선 국면에 적극적으로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 정치할 거라고 보시네요. 광장으로 나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형사 재판은 또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든가 그거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대선도 지난 대선 시즌2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가장 뭐 민주당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상정해 놨을 때 윤석열 대 이재명 뭐 이런 구도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세요. 뭐 현재 상황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지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시즌2를 본인이 만들어 갔거든요. 사실은.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소통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정치적 세력으로 간주하고서 제거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는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후보군이. 네네. 누가 가장 위협적입니까? 혹은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답을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해요. 다만 어쨌든 여당의 강경한 지지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분은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희 현 상태로 가면 그분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좀 여전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지 않습니까?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